안녕하세요. 범죄학 개론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14강.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13강에는 시카고 학파, 시카고 학파의 우리 범죄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죠.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시카고 학파를 통해서 과학 수사가 나왔죠.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최면 수사, 그 다음에 약물 수사. 오늘날 그 최면 수사, 약물 수사는 뭐 이렇게 조금씩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거짓말 탐지기를 많이 하고 있죠. 거짓말 탐지기를 정신고문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다고 했죠. 14강 볼게요. 사회학적 범죄 원인, 사회 구조 아노미 이론. 아노미라는 건 혼동이란 뜻이죠. 아노미 이론이란 무엇이냐? 뒤르켐, 머튼, 에그뉴 이론을 살펴봅시다. 교수님, 범죄학에는 왜 이렇게 학자가 많이 나옵니까? 범죄학 개론이니까 학자가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아노미란 거는 규범이 없는 상태, 혼란. 규율이 없는 상태는 무규율, 무규범, 혼란이죠, 혼란. 신념체계 갈등과 붕괴, 도덕적 부적응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이론은 인간의 끝없는 자기 욕망을 사회 규범이나 도덕으로서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무규범 상태를 지칭하는 무규범, 뒤르킹의 아노미 이론, 뒤르킹. 자, 이름이 되게 험난하죠. 뒤로 캔다. 질서를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뒤로 캔다. 그래서 아노미 혼란이 온다. 뒤르캥 그러면 뒤르캥하면 뒤르캥아 아노미 뒤르캥아. 자,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와 수단 간의 일치. 자, 우리가 수단과 목표가 일치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목표와 수단 간의 사회적 수단 간의 불일치에서 아노미 발생 원인을 찾는 머튼의 아노미론. 긴장의 원인. 자, 긴장이란 거는 갈등을 이야기하죠. 서로 긴장 상태. 긍정적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기대와 성취의 불일치.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으로 직면한 긴장이 이런 부정적 감정을 낳고 이 긴장이 비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자, 긴장, 정리할게요. 머터는 수단과 목표의 불일치. 그 다음에 에그뉴. 에그뉴는 일반의 긴장. 이 긴장이 갈등을 낳고 갈등이 후퇴하게 만든다. 그래서 일반 긴장이론, 에그뉴 일반 긴장이론. 자, 아노미 학자는 그러면 교수님, 뒤르캥, 머튼, 에그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뒤르캥, 머튼, 에그뉴. 예, 아노미 이론입니다. 방금 배웠던 뒤르캥의 아노미 이론. 뒤르캥은 범죄는 인류의 영원한 징표다. 사람이 살면서 이 범죄는 영원하다. 즉, 범죄는 인간의 개선 불가능한 악의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하위 문화와는 상관없다. 범죄를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범죄는 없을 수가 없다. 범죄가 있는 게 정상이다. 범죄의 본질을 집단 감정의 침해, 자살을 하는 것은 사회 문화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뒤르킹의 아미노. 그래서 뒤에서 캐보면 범죄는 정상적인 거다. 범죄가 당연한 거다.
범죄 정상 이론을 했죠. 자살은 이 사회 구조가 사람을 죽게끔 만들어 돼 있다 원래. 그래서 뒤르킹, 아미노 이론, 아노미 이론의 그 범죄 정상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뒤르킹은 누구냐면 프랑스 오르렌 에피날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부가 모두 유대의 정신적 지도자인 랍비였습니다. 랍비. 랍비라는 거는 성경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했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의 범죄함,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살인했죠. 우리는 그 살인 속성이 있다. 범죄가 정상이다. 이렇게 듀리켄의 어떤 가족 관계를 보면 듀리켄이 왜 이렇게 이런 이론을 주장했는지 알 수 있겠죠? 듀리켄은 랍비 학교에 다니다가 가족의 족적을 따르지 않기로 마음먹고 학교를 옮겼지만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그는 파리 고등학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보르도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여 파리 소르본대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1917년 5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그는 엄청 젊네요. 그죠? 59세면 엄청 젊은 나이에요.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 디르킹은 사회학을 과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보르도 대학교에서 사회학부를 만들어 프랑스 대학 교육과정에 사이언스 소셜, 사회과학이라는 채택도록 하였다. 이러한 디르킹은 마르크스와 베버와 함께 사회학의 기초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 볼까요? 자, 디르켄이 종교적 신앙적인 범죄학을 말을 했다면 머튼은 어떤 얘기 했을까, 그죠? 머튼은 도시 빈민가에 자랐습니다. 이 머튼은 도시 빈민가에서 자랐지만 개천에서 용났다. 성공한 사람이죠. 용났다. 1940년 그의 경험은 가난한 동네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공간 이런 걸 가르쳤다. 비록 빈곤, 갱, 방종한 행위들이 있었지만 좋은 도서관, 좋은 사람들, 자신의 삶을 보여주듯이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있었다. 머튼은 사회학자들이 보다 면밀한 살펴 본다면 빈민가의 환경이 삶의 비행에 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개념에 벗어날 수 있다. 왜? 빈민가는 다 범죄자냐? 그렇지 않다. 빈민가에도 개천에 용날 수 있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 좀 더 살펴봐라. 동심원 이론은 빈민가에서 범죄가 많이 나오고 그런 그 문화가 많은 사람에게 다 이어진다고 그랬잖아. 사회학습 이론, 그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 수단 간의 불일치에서 아노미의 발생 원인을 찾는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이라는 건 타고난 것, 그 사회의 문화적 성격에 영향을 받으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도 역시 문화적으로 일정한 것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봤다. 머튼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목표에 대한 태도,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질 거냐, 또 수단에 어떤 태도로 가질 거냐.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로 보고 조합을 다섯 가지 적응 형식을 설명했다. 한번 볼까요? 자, 목표에 대한 태도, 수단에 대한 태도, 동조형, 동조한다.
목표와 수단이 다 동조한다. 긍정적이죠. 사회 성공 목표를 용인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어, 도달하기 위해 제도적 수단을 다 받아들인다. 동조형. 자, 다 긍정적으로 플러스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건 성공했죠. 근데 수단을 안 받아들이고 목표에 대한 태도만 받아들이는 혁신. 자, 문화적 목표를 수용하지만 수단에 대한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합법적 수단이 없이 한다. 그러니까 내 목표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내 목표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범죄자죠, 범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쁜 짓도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죽인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기도 친다. 이게 혁신형. 의례형. 수단에 대해서는 그대로 잘 따라갑니다. 반대로. 혁신형과 반대죠. 근데 목표에 대해서는 목표가 없어. 좌절을 줄인다. 소시민형. 목표에 대한 태도가 아주 작아. 소시민형. 수단만, 수단은 합법적이라 했죠. 합법성만 높이고 한다. 하지만 수단에 대해 합법성도 안 갖고 목표도 없고 가방다이죠. 딴 세상에 사는 거죠. 페인형. 반역형.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어. 마음대로야. 기존의 목표 수단을 거부하여 새로운 미안합니다. 목표 새로운 수단을 제시하여 사회의 변혁을 꾀한다. 혁명이야. 혁명. 혁신과 혁명은 다릅니다. 이거 반역이란 반역. 뭐든지 수단과 목표를 막 바꿔버려. 반역. 반역. 혁명형. 혁명. 하지만 수단에 대한 불법, 목표는 이거는 혁신은 혁신인데 무서운 거죠. 범죄형이에요. 범죄형. 우리가 하는 범죄형 별표. 수단을 따라가지 않는 것,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 이건 범죄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머트는. 이게 머리가 좋죠. 그죠? 머트의 아노미 이론에서 문화적 목표를 부인한다. 하지만 수단을 용인하는 것. 이거는 은근히 따라가는 거죠. 목표는 작고 수단은 합법적으로. 이거는 소시민형. 자, 하지만 머튼의 긴장 이론 중에 현실을 부정한 것, 수단과 목표를 부정하는 것, 마약 중독자죠. 마약 중독자에게 볼 수 있는 긴장의 적용은 도피형이다. 수단도 없고 목표도 없는 것, 마약. 도피형은 현실적인 성공 목표와 제도적 규범 수단을 모두 부정하고 그로부터 도피적인 생활하는 유형으로서 정신병자, 알코올, 마약 중독자, 불황자 같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즉 피해자 없는 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가 피해자 없이 나에게 저지르는 범죄, 마약, 알코올, 그죠? 자살, 피해자 없는 범죄다. 그죠? 피해자. 표현이 참, 그렇죠. 피해자가 없는 범죄. 그죠? 머트는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템플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하버드 대학과 툴렌 대학에서 잠시 학생을 가르친 후 1941년 콜롬비아 대학에 사회학과로 가서 그곳에서 1979년까지 은퇴하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스승은 유럽 사회 사상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전수해준 페트림 소로킨과 사회행위의 구조인 저자인 탈코트 파슨스, 생화학자이면서 때로는 사회학자였던 핸더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가인 게이, 과학사의 대가인 조지 사튼, 에밀 드리갱, 게오르그 진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머트는 콜롬비아에서 라자 스펠드와 공동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머트는 아주 빈민가에 자라서 대학 교수로서 어떤 계급을 이탈한 성공적인 사람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매너스와 로젠벨트의
펠드의 제도적 아미노 이론. 메스너와 로젠펠드는 제도적 아미노 이론은 기존의 아미노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이론인데, 아노미의 원인을 현대 사회에 이르러 경제 제도가 지배 원리로 자리 잡음에 따라 기존의 지배 원리였던 가족들, 경제, 정치 등 기타의 제도들이 경제적 가치로 평가 환원된다고 한다. 즉, 돈 있는 자, 돈을 잘 버는 사람, 경제적으로 우수한 자가 지배 원리다. 따라서 제도적 아미노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제도가 다른 비경제적 제도에 비해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아미노 이론은 제도적으로 바뀌었다의 의미는 경제적 제도가 힘을 얻게 되면서 비경제적 제도, 정치, 학교, 가족계에서도 경제적 논리가 우선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적 우선, 메스너와 로젠펠드. 비경제적 제도가 약화됨에 따라 사회 규범에 대한 학습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일탈행위가 발생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범죄를 미국 사회의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영향의 결과, 즉 경제를 우선시하는 경제적 제도 우선시 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비경제적 제도보다 경제적 제도가 우선한다, 지배한다. 메스너와 로젠펠드. 완전히 제도적으로 바뀌었죠, 그죠? 비경제적에서 우수하다가 이제는 경제 제도가 비경제 제도를 앞지르고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아미노, 그죠? 그래서 제도적 아미노 이론이다. 메스너와 로젠펠드. 에그누의 일반 긴장 이론. 긴장이 갈등을 긴장 상태가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문화를 바꾼다 이거죠. 비행과 범죄는 일반이 합법적인 사회적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울분과 좌절의 결과로 본 긴장 이론이다.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은 긴장이 부정적 감정을 낳고 이를 다시 비행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범죄와 비행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경감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긴장의 원인은, 자, 긴장의 원인으로 내가 장관을 하고 싶었는데 나같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장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 내가 판사를 하고 싶었는데 나처럼 돈이 없고 백이 없는 사람은 판사가 못 돼. 나는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돈이 없고 백이 없어. 안 돼. 이렇게 내가 꿈꾸는 목표와 현실이 안 맞다고 생각할 때 갈등이 생기고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긍정적 목표로의 달성이 실패함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성취가 불일치하고 긍정적 자극이 소멸하고 부정적 자극에 직면한다. 그래서 갈등이 긴장이 되고 이 긴장은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 문제 봅니다. 아노미는 규범이 없는 상태, 무규범, 무질서, 무규율, 신념체계 갈등의 붕괴, 도덕적의 부정에 따라 혼란을 야기하죠. 혼란. 그래서 아노미라고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자기 욕망은 사회의 규범이나 도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또 규제하지 못하는 무규범 상태. 자, 규범이 없는 상태, 비르행. 규범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혼란이 나온다. 무질서가 나온다. 뒤릭행의 아미노 이론. 자,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 수단 간의 불일치, 아노미의 원인을 찾는 머튼. 머튼은 5가지 얘기했죠. 그죠?
그 중에 수단이 올바르지 않는 것. 이건 범죄자죠. 목표는 맞는데 수단이 올바르지 않아. 어떻게 하든지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이 범죄행위다. 아노미론. 긴장의 원인으로 부정적 목표 달성의 실패. 기도야 성취의 불일치. 자, 긴장이 나온다. 에그뉴의 일반 긴장이론. 부정적 감정, 비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에그뉴의 일반 긴장이론. 뒤르행, 뒤에서 캔다. 무질서, 고기범. 그리고 뒤르행은 라삐 가족이다. 할아버지, 아빠, 나. 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라삐였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있는 건 정상이다. 범죄 정상이론. 범죄는 인간의 개선 불가능한 악의성에 기인한 것으로 하위 문화는 상관없다. 범죄는 즉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범죄 정상이론. 드리캥. 드리캥은 범죄의 본질은 집단 감정의 침해. 자살은 사회 문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살자가 나온다. 머튼은 개천에서 용났죠.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죠. 머튼. 그래서 문화적 목표를 부인하면서도 제도적 수단을 용인하는 어, 여러 가지 형태를 얘기했는데 머튼은 5가지겠죠. 플러스 목표와 수단이 같다. 긍정형, 목표의 융합형, 플러스 마이너스 목표는 같은데 긍정하는 수단은 아닌 것, 불법한 것, 범죄형.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는 도피형, 피해자 없는 범죄. 그 다음에 혁신형,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는 거. 이거는 단역형. 머튼의 긴장 이론이 마약 중독자, 도피형이죠. 마약 중독자는 도피형이고 어, 피해자 없는 범죄. 그래서 알코올 마약 중독자, 불황자. 넘어갑니다. 메스너와 로젠펠트는 비경제적 제도와 경제제도가 있는데 과거에는 비경제적 제도가 다 우선했지만 지금은 경제제도가 이걸 지배하면서 혼란을 야기한다. 그래서 바뀌었다 이거죠. 제도적 아미노 이론, 비경제적 제도, 정치학교 가족, 그 다음에 경제 이론, 경제적 제도, 돈 있는 자, 앞선되고요. 그래서 상호 이것 때문에 비경제 제도가 약화되고 규범에 대한 학습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능 금융, 돈 만능주의 그래서 일탈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그죠?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경제적 제도에서 경제적 제도가 우선한다는 안미로 이론. 비행과 범죄는 인간이 합법적인 사회적 성공을 위해 성취하기 위한 울분과 좌절,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울분과 좌절.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현실이 받쳐주지 않아.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범죄가 나온다 이거예요. 긴장이론. 에그뉴의 이게 일반 긴장이론이다. 긴장이 하고자 하니까 목표가 안 되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범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긴장, 갈등, 범죄. 에그뉴의 일반 긴장이론. 정리합니다. 디르켕의 아노미론, 무규범, 그 범죄 정상이론, 자살은 문화 구조의 모순. 머튼의 아노미는 머튼은 5가지 형태,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 수단 간의 불일치. 이거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죠. 그죠? 발생원이 찾는다. 메스너와 로젠펠트의 제도적 아미노이론 경제적 제도와 비경제적 제도 중에 경제적 제도가 우선한다. 그죠? 에그뉴의 일반 긴장이론. 현장을 살아보니까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해서 긴장이 되고, 긴장은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은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 기대와 성취의 불일치, 목표 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측면 해서 긴장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범죄가 나온다. 긴갈범, 애군유의 일반 긴장이론. 두 번째 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